어떻게 SNS를 해야 될까는 이제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채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저희 대박 날 거 아니고 그리고 빨리 터지지 않아요. 빨리 터지기 바라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채널이 제일 중요해요. 뭐 남들이 한다니까 이런 거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뭔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 인스타 감성 없어도 그냥 인스타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유튜브 하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나 채널 이미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게 모든 SNS 채널에 다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네이버 블로그는 서로 이웃 엄청 좋은 거예요. 서로 이웃을 한다는 거는 결국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이 사람은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지만 유튜브는 소통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방송을 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구독을 한다는 거는 얘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지 않는 이상 서로 막 구독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지 괜히 이런 걸로 서로 구독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오히려 그 어뷰징 이런 걸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하시면 안 돼요. 뭐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까이 채널에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려면은 통계를 열어보셔야 돼요. 통계를 열어보시면은 결국 뭐 조회수, 시청시간,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시간 이런 거를 다 유튜브가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특히 이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시청 지속시간, 특히 지속 비율, 단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네이버랑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다 봇이에요. 봇.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 좋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이게 좋은가 아닌가를 보는 거고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 30분짜리인데 20분을 본 거랑 예를 들어 5분짜리인데 5분을 본 거랑 어느 쪽을 더 좋은 영상이라고 치겠어요. 끝까지 본 거잖아요. 물론 시간 자체는 제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짧은 영상 올리는 게 좋아요. 교수님이 요즘에 짧은 영상 올리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아니, 진짜요. 저는 굉장히 길게 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절대 길게 올리는 게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길게 올리셔도 되는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그 시청 지속 시간이 한 뭐 60-70% 되면 그때부터 2분, 5분, 뭐 10분 이렇게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게 원래 네이버 블로그 통계예요. 근데 얘가 저게 작년부터 생겼어요. 블로그 평균 데이터 베타라고 해서 결국 네이버도 이거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게시글에 머무는 시간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그래서도 또 이제 영상을 넣어주면 당연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유입도 잘 되지만 그래서 영상을 넣는 게 좋고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글에 유튜브 영상 넣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워낙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그렇지 네이버 글 올리면서는 네이버 TV 영상 딱 달아주면은 네이버가 정말 좋아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넘어간다는 거는 얘네가 자기 고객을 뺏기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시키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예를 들어 교수님들께서 어떤 내과 교수한테 보내면은 계속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다른 병원으로 비만 수술하러 보내요. 그러면 그 교수한테 이제 협진 내겠어요? 안 내죠. 왜냐면은 내 환자인데, 내 고객인데, 그거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같은 채널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선 네이버 블로그랑 네이버 TV를 활용하는 게 사실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랑 네이버 TV를 활용을 해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뭐 유입을 시키건가 하는 부분이 좋은데요. 블로그를 할 때, 이거는 뭐 팁이에요.
사실 키워드가 앞으로 가는 게 좋고 네이버에서 영어로 검색 잘 안 해요. 영어 검색할 거면 구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세요. 그냥 한글로 맞죠? 저 영어 검색 네이버에서 절대 안 하는데 그래서 한글로 구체적으로 적을 거고 그리고 제목에서 나왔던 부분은 사실 블로그 안에서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 쓰고 그 아래도 그냥 제목 한번 달고 아래도 한번 달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 없으면 안 돼요. 이미지 동영상 이거는 기본이고 화질이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람들이 맨날 DSLR 써야 된다, 화질 좋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폰밖에 안 썼거든요.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글과 사진의 비율도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미지 한 장 쓰면 글 5줄 정도. 저는 너무 많이 써요. 사람들도 막 너무 길다 이 얘기 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가장 최적은 한 장당 5줄 정도 그 정도고 5줄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의학적인 글만 많이들 쓰실 거예요. 의사 거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그거 검색하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블로그 구독층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좋아하는 거 일 말고도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런 걸 좀 이제 같이 글을 조금씩이라도 쓰시고 뭐 여행 가셔서 여행 글을 쓰시되 근데 그거를 다 여행지에서 쓰지 말고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논아서 하면은 의학적인 거랑 이 여행이랑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좋고 근데 너무 중구난방되면 오히려 이 AI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통일성을 있게 내가 관심사 있는 거 하나 건강 의학 이쪽 하나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만일 다른 거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시니까 좀 이런 부분이 덜한데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꼭 추천합니다. 병원 주변 맛집 포스팅. 왜냐면 맛집을 포스팅을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주민이거나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 포스팅을 하면서 이 블로그를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신경을 써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기능은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교수님들 계신 병원 위치 맨날 찍어요. 블로그 글 올리실 때.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쓰라고 준 기능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나는 이 병원에 일하고 있어 라는 위치 태그 장소를 넣어주시고 뭐 책 예를 들어 관련 책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썼던 책 내용이 좀 연결이 된다 뭐 그러면 거기도 넣어주셔도 되고 뭐 파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파일 링크 음성 리뷰 이런 건 크게 필요 없고 인용구나 구분선 정도는 약간 글 장식 정도니까 써주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네이버 TV.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올려줬던 거 똑같이 올려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영상을 블로그에 같이 넣어준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네이버 아니에요. 카페를 간다고 해도 네이버 아니고 또 하나 네이버에서 정말 아까 소통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내가 카페에 쓸 글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개인적이지 않다. 이거는 공유해도 된다라고 하면 블로그에 써서 스크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크랩 지수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내 소통 채널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특히 복사 붙여넣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냥 다 쳐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써야 돼. 뭔가 뭐 책 같은 거 봐서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나랑 똑같은 글이 있으면 얘는 이게 베낀 거야. 도용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타이핑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쓰지 마시고 뭐 그냥 예를 들어 기사라고 하면 기사 사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사를 캡처해서 그걸 넣고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이 제일 좋죠. 내가 찍은 사진을 해서 넣고 그리고 이것까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사진을 쓸 때 사진 이름 같은 경우도 좀 바꿔서 예를 들어 뭐 고도 비만 수술 비만 대사 수술, 비만 수술, 고도 비만 치료 막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쓰는 PC에서 로그인해서 블로그 관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은 네이버에서 예스라고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 이거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저품질로 떨어지더라, 이런 건데, 결국 여러 하나의 IP에서 여러 개의 네이버 블로그를 접속을 하면 여러 개 관리하는 이 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거고요. 이웃과 소통은 네이버에서는 기본이에요. 특히 블로그는 소통의 창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댓글, 답방, 스크랩, 이게 사실 제일 효과가 좋아요. 빨리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네이버 TV랑 소통, 요 두 가지가 지금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런 거 계속 오거든요. 보면은 복북이에요. 서로 이웃 맺기 똑같아요. 저렇게 어려운 게 복북이에요. 이거는 다 꾼이죠. 저런 것도 다 꾼이에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할 필요 없어요. 아, 얘네 블로그 키우려고 하는구나. 다 서로 받아주면 되고, 이런 거에는 스티커 하나씩 찍어주고 나도 그쪽 가서 스티커 하나 찍어주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되거든요. 네이버가 원하는 소통은 그냥 하면 돼요. 여기 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글에,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글에 뭔가 조금 더 사적인 얘기라든지 좀 더 숨기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 이웃용 글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가 낫고, 이런 거는 환영해 주세요. 블로그를 키울 때는. 이거 그냥 다 수락 스티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 딱 가주면은 또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거 여유 있을 때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이제 유튜브 어떻게 하실 건가는 딱 하나로 설명이 돼요. 튜브버디라는 거거든요. 혹시 아세요? 튜브버디를 크롬에서밖에 안 깔려요. 튜브버디는 그냥 튜브버디가 아니라 그 유튜브랑 아예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튜브버디를 크롬에서 깔면은 튜브버디 창처럼 따로 열리는 화면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체크하면 유튜브가 좋아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화질 썸네일, 태그, 태그 넣기, 제목 길이, 태그 길이, 카드 넣기, 엔드스크린 넣기, 재생목 추가하기. 근데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한번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튜브버디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태그 뭘 넣어야 될지 아래 나와. 이거 유료로 했을 때 이거 그냥 클릭하면은 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튜브버디랑 칸바라는 이 두 프로그램은 유료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튜브버디는 할만하지 않나, 유튜브로 할 거라면. 예. 그리고 이 숫자는 뭐냐면요, 검색했을 때 몇 번째로 나오나, 이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근데 교수님께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찍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수술 방법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저는 최고의 비만 수술 방법 이란 태그로 바꿔서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1번.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왜냐면 최고의 비만 수술 방법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목으로 안 넣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걸 제목으로 넣는 거예요. 질문을 잡아서. 결국 환자들이 어떤 거를 검색을 하냐가 이제 포인트인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올리시는 거는 특히 초반에는 비추예요. 내 팬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올렸다가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한 가지 주제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가지 주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주제로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구독은 절대 비추인데, 대신에 만일 내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의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나와 비슷한 종류의 채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의 영상에 댓글을 열심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이름이 댓글에 남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식대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주제도 제가 그냥 그때그때 올리고 싶은 거, 저는
관심 분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손흥민도 있었고 저 수면다운 검사 받으러 왔던 것도 있었고 배달의 민족 굿즈 뭐 이거는 그 이번에 빅토리아 시크릿 그 패션쇼가 중단이 돼서 아쉬운 마음이 남긴 거 장우혁 있고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2개 정도 틀로 생각하시고 이것도 보시면은 진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길이도 한 30분까지도 가요. 긴 거는. 그리고 책, 뭐 브이로그 강연했던 거 뭐 그냥 다 올리고 있는데 절대로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글들은 신고가 되거든요. 제가 한의사 그 전에 의료기기 시연한 거 글 올렸을 때 신고당하고서 이렇게 꺾였어요. 그냥 진짜 뚝 이렇게 신고가 당하면은 네이버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 꺾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계속 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럴 건데 지금 블로그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쓰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